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 부정적인 전망 보고서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컨텐츠 찍으면 사실 어두운 얘기 많이 합니다. 밝은 얘기보다는. 제가 어두운 거 좋아한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가 어두운 건 사실이에요. 많이 어두워요. 여러분 길거리 가면 표정이 어두운 사람들 많아요. 그렇다고 기분 좋게 만들려고 감성적인 말, 듣기 좋은 말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 말 들어봐야 요즘에 역효과입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얘기 잘 못하죠. 입 빨린 소리, 감성적인 말 못하잖아요. 원래 약간 좀 돌려서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그래야 전달력도 좋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현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현실 얘기 많이 하다 보면 듣기 싫은 얘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분 안 좋은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 신기를 많이 건드렸으면 죄송하긴 한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얘기를 할 수 없는데.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이 어두워요. 예. 그렇다고 우리가 이 현실을 모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상황도 안 좋지만 미래도 안 좋아요. 안 좋아. 특히 가진 거 없는 서민들한테는 안 좋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서민들 많죠.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사람들보다 지장 많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일단 다가오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좋지 않아요. 일단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세금이나 물가가 쌉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안에만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물가가 얼마나 싼지 잘 모르는데, 공공요금이나 공과금 이런 거 싸요. 쌉니다. 근데 앞으로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싼데, 지금 다른 나라는 정말 비싸거든요. 엄청나게 비싸요. 미국 같은 햄버거 세트가 17달러입니다. 17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2,000원, 3,000원이에요. 우리나라 햄버거 세트 먹으면 8,000원이잖아. 7,000원, 8,000원? 세일하면 6,000원이잖아요. 그것도 비싸다 생각하는데 미국 가면 2만원 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양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야. 근데 문제는 지금 그 미래가 밝지 않은데 대비가 안 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네. 어떻게든 살려고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대비가 미비된 분들이 많습니다. 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 자빠지는 거죠, 여러분. 그냥 자빠지면 끝나냐? 아닙니다. 괴로운 삶의 연속이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보다 주변에 비리는 사람도 많거든요. 단지 얘기를 안 할 뿐. 일단 비리는 사람은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점점 갖기 힘들어지거든요. 왜냐? 금리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자 올라갈 거잖아요. 지금 이자 내는 게 힘들죠?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빨리 안 갚으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리하게 대출받지 말았어야지. 내가 감당하기 힘든 거면. 그리고 우리나라 출산율 보더라도 안 좋죠, 여러분. 전 세계 꼴등 아니야. 부동이 꼴등이지. 이거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올라갈 힘이 더 보이지도 않습니다. 점점 결혼 안 할 거잖아. 근데 결혼 안 하면 혼자 사는 분들 많아지는데, 문제는 혼자 사는 분들이 좀 빈곤하신 분들이 많아요.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여자분들 절대다수가 빈곤합니다. 그럼 그분들 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 혼자 사는 여자분 중에 저축하신 분들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많았으면 빈곤율이 그래도 높지 않겠죠. 대부분 월세입니다. 근데 월세는 또 올라갑니다. 문제가. 월세는 찾는 사람이 많고, 앞으로 이제 그런 건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도 많이 올라간다면 공임비도 올라가고, 수리하는데 돈도 많이 들겠죠. 세금도 올라가고 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또 월세 올려야겠죠. 근데 그 월세에서 사는 분들이 형편이 넉넉한 분들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점점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벌이가 안 좋다거나 모아놓은 게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월세 사는 것도 앞으로 많이 힘들 겁니다, 점점.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월세 사는 거. 그래서 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들 돈 쓸 때 나는 그 돈 아껴 쓰겠다. 이 열심히 다니겠다. 직장 쉽게 그만두지 않겠다.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합니다. 빌라 아파트 배달 가다 보면 우편함에 독촉장, 법원에서 날라온 우편 등 상황이 심각한 걸 배달기사들이 제일 잘합니다. 어제 음식 픽업 간 식당 사장이 오늘 신호등에서 같이 오토바이 타고 만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장사가 안 돼서 배달 나온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죠. 아마 배달 라이더분들은 그래도 느낄 거예요. 예전보다 배달 콜이 많지 않구나. 이 배달로 돈 버는 거 쉽지 않구나.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지금 배달 하시는 분들도 좀 예민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만큼 큰 돈 못 벌어, 이제. 그거는 배달 기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배달하는 사람 많은데 배달 콜은 적어요. 거기 배달 단가도 예전 같지 않고, 그리고 배달 플랫폼에서 이제 수수료도 많이 떼가다 보니까 예전만큼 큰 돈 못 벌어, 이게. 옛날에 한창 이제 배달 라이더 막 억대 뭐 본다고 말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거기다 바이크 타는 사람 더 늘어났어. 배달 콜은 감소했는데. 뭐 빌라 아파트 사는 분들 중에서도 자기 집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매매를 샀는데 대출이 많이 껴있는 거죠. 빌라보다 아파트가 더 심각할까? 아파트가 훨씬 더 비싸니까. 왜냐하면 빌라 연끌보다 아파트 연끌이 많았잖아요. 근데 아파트 연끌 이제 해가지고 빌라 이제 아파트 샀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매달 나가는 원금이자 못 갚으니까 은행에서도 이제 돈 달라고 이제 독촉장 보내는 거죠, 이제. 안 갚으니 독촉을 왜 하겠어요? 정상적으로 갚아 나가면 안 하겠죠. 자꾸 정해진 날짜에 돈을 못 내니까 독촉을 하는 거 빨리 갚아라. 압박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에 사는 분들도 마음 편치 않을 겁니다, 이게. 돈을 제때 못 내는 집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요즘 보면. 왜 그 공공용 같은 데 보면 몇 달째 안 내면 왜 경고장이라고 이렇게 같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몇 달째 밀렸다고 이거 안 내면 뭐 수도적이 끊긴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면 아파트 관리비도 부담스러운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생각보다 이 빚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 같으면 아파트 살면 야, 아파트 살면 잘 사는구나, 저 사람 눈이 좋겠지 생겼는데, 요즘에 어떤 생각 드냐면, 야, 저 아파트 분명히 대출 많이 받았을 텐데 저 사람 제대로 갚을 수 있으려나? 요즘에 금리 많이 올랐다는데 그럼 달에 얼마씩 내야 되지? 야, 가정에 문제가 없나? 이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으면, 특히 신축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가 돈이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요즘엔 신축 아파트가 이제 비어있는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확실히 경기가 안 좋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보통 신축 아파트 지어지면 상가 들어오겠다 굉장히 치열한데 요즘엔 상가가 비어있어요. 아파트 다 지어졌는데 상가가 안 들어차 있습니다, 이게. 상가 이제 들어와서 장사를 해도 사람이 그리 많이 붐비지 않아. 그러니까 분명히 아파트 다 지어진 게 만큼 사람이 붐벼야 되는데 사람이 잘 안 돌아다니는 게, 이게. 오늘 픽업반 식당 사장이 신호등 아래서 같이 오토바이 타고 나온 지 한두 번. 이게 왜 이런 경우 발생하냐면, 식당 해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바쁜 시간이 있고 안 바쁜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당 해보면 10시간 정도 장사를 하면
한 바쁜 시간이 한 4-5시간? 한간 시간이 좀 있을 겁니다. 한간 시간 있어봤자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차라리 이 시간대 배달이나 뛰자 해서 나오는 거야. 자기 음식 배달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음식이 아니더라도 남의 가게 배달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장사하는 분들 중에 짜투리 시간 빼가지고 어차피 이 시간대 뭐 손님 안 오니까 배달콜 없으니까 이 시간대 배달 몇 개 더 뛰자.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틈새시장 공략하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가뜩이나 배달콜 그렇게 많지 않은데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거야. 이게 배달 단가 보면 굉장히 좀 암울하거든요. 요즘 배달 단가 보면. 근데 이걸 또 경쟁을 한단 말이야. 이거 배달 단가 낮다고 안 가면 콜 안 가면 또 다른 사람 먹는단 말이야 이게. 경쟁자가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먹을 수 있는 파이는 적은데 이거 먹겠다고 달리는 사람 많은 거야 이게. 그러면 지금 배달 전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좋죠 이게. 서로가 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장사가 잘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배달 나오는 사장님도 안타깝고 저런 분들마저 이제 배달 시장에 뛰어드니까 경쟁자 너무 많아지니까 가뜩이나 이제 요즘에 콜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단가가 이렇게 좋지 않은데 저분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배달 라이더 입장이 또 안 좋죠 이게.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다고 사람들이 뭐 음식 매번 사 먹을 수 없는 노릇이고 음식값 비싸잖아 이게. 그리고 최저시가 올랐으니까 내년에 10,000원 아닙니까? 1030원. 그러니까 뭐 음식값 또 오른다고 봐야죠. 또 오르면 사람들이 또 부담 느끼고 또 안 사 먹겠지 이게. 왜냐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 중에 형편이 넉넉한 분들은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좀 돈 많이 버신 분들 배달 음식 잘 안 먹어요. 돈이 없는 분들이 배달 음식 많이 먹어요. 1인 가구들이. 이건 배달 라이더 분들 아실 거예요. 음식점 사시는 분 많이 아실 겁니다. 많이 아실 겁니다. 왜냐 혼자 사는 분들이 밥을 잘 안 챙겨 먹어. 귀찮은 집이 심하다 보니까 배달 음식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분들이 형편이 넉넉한 분들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음식값에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배달 시켜먹는 횟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이제 배달 장사 하시는 분들, 배달 기사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눈치채고 있을 거예요. 예전 같은 일주일에 3번 시켜먹는 집이 2번밖에 안 시켜먹고 이런 거 느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심해질 거야 아마. 앞으로 더. 그러니까 헛돈 쓰지 말고 각자 대비 잘하자고요. 허물 캐지 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